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술의 오늘 뭐 사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다가온 김장철 그리고 김장 외식 물가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오늘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물가 이야기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지만 외식 물가 이야기를 오늘 좀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제 삼계탕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이야기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날이 추워졌습니다. 최근에 음식값이 많이 오른 메뉴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메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울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8개 외식 메뉴 가격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예. 칼국수, 삼계탕, 김밥, 김치찌개, 백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예. 올해 10월이 작년 12월 대비해서 대략 한 3.5%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이 네. 칼국수였습니다. 칼국수요? 예, 칼국수가 많이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칼국수는 9,380원에서 9,846원으로 오. 대략 4.9%가 올랐습니다. 네네. 만 원을 바라봐요. 포인트 더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10년 전에는 대략 한 6,500원 네네.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000원이면 두 사람이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의 그렇게 이런 먹었죠.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50%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일부 식당에서는 11,000원까지도 호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것은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삼계탕입니다. 아하. 삼계탕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대비 17,000원에서 18,000원으로 대략 한 4% 가까이 네.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네. 있는 메뉴고요. 김밥도 한 4% 정도, 김치찌개 백반도 한 3% 정도, 자장면도 3% 정도 어허.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렴하고 든든한 맛에 먹던 게 칼국수인데 뭐 한 그릇에 10,000원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칼국수 좀 낯설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서거 10주기를 맞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았던 메뉴로도 유명한데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청와대에서 앞으로 칼국수만 내놓겠다라고 파격적인 선언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면에 대해서 상당히 면 요리에 예. 애호가 있었던 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소박한 서민 이미지하고 상당히 어울리면서 칼국수가 인기를 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요들의 오차는 물론 청와대를 찾아오는 각계 인사들에게 칼국수를 대접을 했고요. 우리가 또 칼국수 하면은 또 안동국시 뭐 이런 거 맞아요. 유명한데요. 네. 이것을 운영하던 분을 이제 초청을 해서 청와대 조리사한테 요리 비법을 전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큼 진심이었다 칼국수에. 예, 아무래도 뭐 칼국수에 대해서 이제 그 개혁의 상징의 어떤 이미지의 초석을 닦는데 칼국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저도 면 요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이러다가 칼국수가 곧 한 그릇에 10,000원 하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값이 오른 이유가 뭐죠? 그렇습니다. 이제 평균 10,000원 시대를 곧 앞두고 있는데요. 이 역할을 한 것이 우리가 2020년 100을 기준으로 네. 지금 이 지수가 130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가까이 올랐다라는 어. 건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2022년에 발생한 러우 전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 있어서 면의 곡창지대이다 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전쟁 여파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료비뿐만이 아니라 인건비, 임대료, 가스 요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올라가다 예. 보니까 또 환율 영향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물가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칼국수 먹는 장면들이 그림으로 나갔는데 보셨듯이 사실 칼국수 하면 단짝처럼 따라오는 밑반찬이 뭐 겉절이 김치류잖아요. 자, 자연스럽게 김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김장 물가, 김장 비용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이 경우는 좀 내린 것 같아요.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따르면요. 올해 김장 비용을 봤더니 20만 1,151원. 이게 지난해 11월 중순과 비교를 했을 때 5.6% 저렴해진 거라고 예.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금배추라고 알려졌었던 이 배추값이 안정세를 찾았기 어허. 때문입니다. 네. 보통 추석이 끝나고 나서 잦은 강우가 내리고 그러고 작황부진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추와 무 가격 또한 소매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김장 준비에 있어서 가격 부담이 지난해보다는 덜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작황이 좋았나 했는데 그건 또 아니고 본격적인 출하 전에 이미 이렇게 가격이 안정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예.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지고 작년에 작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정부가 비축 물량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풀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또 농축산물 할인 지원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재료 가격,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배추 가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김장을 하는 데 있어서 부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배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28%가 하락을 네. 했고요. 새우젓 같은 경우 8% 내렸습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좀 완화됐고 네. 많이 들어간 소금도 10%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또 마늘, 양파 같은 경우도 대략 9에서 6%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채소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한 500억 규모의 예산을 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네.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비축 물량 투입이라든지 정부의 할인 지원 같은 것들이 이제 선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해수부도 좀 움직이고 있어요. 수산물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는데 그 한 몫을 좀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김장하는데 수산물도 좀 들어가는 예. 지역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들도 있죠. 정부가 이제 지난 13일부터 이마트 등 전국 온오프 유통망을 통해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코리안 수산 페스타를 12월 1일까지 개최를 합니다. 예. 젓갈이라든지 굴, 김장의 이제 필수품인 이런 것들을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를 하고요. 정부 비축 1,001년 같은 경우도 5,000톤을 저가에 시중에 풀겠다라는 부분들을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 명태 이런 거 대중성 어종들도 할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시키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건 굴입니다. 아. 통영굴 250g이 정부 지원이 30%가 들어가서 예. 대략 7,6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굴과 같이 팔리는 홍가리비 같은 경우도 네. 정부 지원에 따라서 40% 정도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장이 또 빠질 수 없는 존재인데 굴값이 또 안정되고 있다는 이야기. 자, 저희가 김장 물가 얘기에 이 시기에 좀 주목을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집집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보통 30포기 많이 하고 이제 대가족이면 100포기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단 네.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드니까 비용이 좀 내렸다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팁도 있다면서요? 예,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30포기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전통시장 37곳하고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 37곳의 동일 품목에 대해서 15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 39만 3천 원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전통시장은 35만 400원이 나왔습니다. 네. 따라서 대략 4만 2,560원, 10% 정도 저렴하게 전통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품목별로 보면 조미료는 한 10% 정도, 채소류도 11% 정도 저렴하고요. 젓갈 같은 경우도 4% 정도 네. 저렴합니다. 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된다면 우리가 김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생강, 쪽파 같은 경우 네. 대략 한 27%에서 30% 정도 저렴하고요. 새우젓도 19%, 마늘도 14%, 고춧가루도 13%, 굴도 8% 저렴하기 오,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게 인근에 있는 시장을 비교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한 10% 정도 평균적으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장 준비는 전통시장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보성 차원의 이야기였고요. 돈도 돈이지만 이게 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김장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마음의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 22일이 또 김치의 날인 것으로 네. 알려졌는데 곳곳에서 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열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이제 농수산식품유통센터에서 김장 대축제가 열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국산 김장 김치 이제 재료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김장을 하면서 서로 와. 시식해보고 만드는 방법을 공유한 네. 이런 체험 행사가 열렸고요. 평창에서는 고냉지 김장 축제가 열렸습니다. 네네. 여기에 축제 기간 동안에 약 6만여 명이 많이 방문을 갔다고 해서 하더라고요. 매출이 한 30억 정도 네. 작년 대비해서 크게 성과를 나타냈고요. 전북 익산에서도 김치 명인과 함께하는 K 김장 문화축제, 네. 인천 같은 경우도 김장 나눔 대축제, 전주시 같은 경우 김장 문화축제가 등 각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김치 축제가 열렸다 이렇게 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또 직접 가서 김장을 담글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밖에서 좀 깔끔하게 김장 담궈오고 축제도 즐기고 하는 차원인데 이제는 좀 김장을 많이 안 하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설문조사 보니까 그래도 아직 10가구 중에 6가구 정도는 김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집집마다 다른 김치 맛 보는 게 또 묘미잖아요. 그렇죠. 지역별로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김장철을 맞아서 지역별로 맛이 다르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예. 적절한 젓갈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 깔끔한 맛을 내기로 유명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예. 해산물을 활용해서 신선하고 조금 자연의 맛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충청도는 적절한 젓갈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손맛이 유명하기로 한 전라도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요. 양념과 젓갈, 이 맛이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이 젓갈 양을 많이 넣기도 하는데요. 네. 또 굴이나 게 등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유한수 랭커는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고향은 서울인데 포항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상도 김치가 좀 익숙하죠.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강렬하고 매운, 매콤한 맛을 내기로 유명합니다. 젓갈 사용량도 높고 예. 진한 감칠맛을 내는데요. 제주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제주만의 특산 젓갈을 활용해서 풍부한 해산물, 또 젓갈 향이 짙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집집마다 이 김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 먹는 게 또 이 시기에 또 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본격적인 김장 이야기 할 때 또 긴장하는 분들이 또 전통적으로 며느리들이 많이 고생을 해왔죠. 이게 또 연예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또 김장 풍경을 공유하는 스타들이 많아요. 네, 배우 이상우 씨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당근으로 김치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당근 라페라고 해서요. 독특하게 오독한 식감, 새콤달콤한 그런 조화가 어울리는 김치를 만든 바 있고요. 이렇게 또 재료가 좀 이색적으로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방송인 장영란 씨 같은 경우에는 살림 만렙 주부로 유명하죠. SNS에 김장하는 사진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본인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네. 또 시댁이 전라도여서 이 갓김치를 만드는 레시피를 제대로 전수받았다고 어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영상을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돌더라고요. 네. 그런가 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고부 사이가 재조명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연예인 배우 서유림 씨와 세상을 떠난 김수미 씨 사이의 아우,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생전에 무척이나 김수미 씨가 서유림 씨 며느리를 아꼈던 것으로 유명하죠. 김장철이 되면 어머니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라면서 SNS에 서유림 씨가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애틋한 이야기인데 이 경우는 좀 훈훈한 사례에 가깝고 사실 요즘은 직장인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집에서 밥도 잘 안 먹고 김장에 대한 시선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전통적인 김장을 좀 하겠다는 부모님 세대하고 부딪히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김장을 하게 되면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며느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몸살나고 이제 더군다나 요즘 맞벌이 세대이다 보니까 네. 굳이 시간을 내서 이제 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 5년 차인 A 씨 같은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장과 관련해서 예. 고부간의 갈등을 겪었었던 얘기들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고부간의 갈등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예.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먹거리를 마련하는 하나의 행사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외식 고물가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김장철 나눌 수 있는 여러 이야기까지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